자, 제3편 중개실무편입니다. 실무에서 30% 출제되는데 통상 10문제 정도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10문제에서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인데 첫 번째 주제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실무를 하려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자,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번 개공사가 농지의 매도를 의뢰받은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열람하였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농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농지원부는 뭘까요? 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예요. 자, 이런 공부에 대한 개념도 하나 익히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토계획법상 개별법상의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을 확인하였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은 어디에 나타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정확하게 돌았죠? 5. 건축물 대장 또는 지적 공부를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의 물적 사항을 확인하였다. 물건에 대한 사항이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은 대장에 나타납니다. 5. 자, 4번 매각 의뢰받은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 이용 제한에 관련된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여러분 당연히 X죠.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거나 없거나 공법상 제한사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5번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 및 외관상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였다. X죠. 여러분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과 외관상 구조를 건축물 대장을 딱 보고 그 건축물의 특징을 안다면 슈퍼맨 되겠죠. 그래서 외형상 구조 등은 현장 조사해야 됩니다. 대장을 보고 확인하였다 하니까 X. 자, 6번 내려갑니다. 6번 공부상호간의 내용이 다르다면 공부와 실제 현황이 상이한 경우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적시라는 것은 빨간 글씨로 적어놓고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5.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 여러분이 오리고기를 잘한다 해서 오리고기 집에 갔는데 예를 들면 주차를 하니까 거기가 주차장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지목은 전이거나 과수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를 때는 그 사실을 적시하고 병기 같이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문을 익히셔야 됩니다. 7번 중요하죠.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소유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뭐다?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들. 자, 내용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지문이죠. 8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등기정보 필정을 요구하여 확인하였다. X.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등기정보 필정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거지, 이런 권리관계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한다. 이런 개념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9번 개공사가 토지에 대한 매수를 의뢰받아 지적도를 통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였으나 청량은 하지 않았다. 오해요. 자, 우리 판례는 청량까지 하면서 설명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죠. 청량까지 하면서 성실하게 확인하였다. 이런 표현 들어가면 틀려요. 자, 그래서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 자, 조사 확인할 사항에 관련되는 문제가 돌았습니다. 자, 기본 문제죠. 틀린 것, 올바른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조사 확인 사항 하나 공부하실까요? 없는 것 찾습니다. 시작. 자, 당사자에게 물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 4번 보이시는지요? 자, 공부하셨죠? 확인학습입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수자, 청량이나
지적도와의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요 의무가 있다. X. 뭐 때문에 X죠? 청량할 의무는 없다.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청량까지 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면 딸려갈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공부합시다. 건물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단독주택의 주동은 연화조이고 이게 이제 기와집이고 이 말이죠. 부속동은 불록조라고 설명하였다. 지금 여기서 배우셔야 될 것 건물의 구조도 설명하라 그런 뜻이죠. 자, 아파트는 통상 뭐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뭐 사실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지만 구조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번 부여지역 및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신림동 17번지 외 세필지 뭐 얼마 이러면 틀린다니까요. 자, 신림동 17번지 얼마, 18번지 얼마, 19번지 얼마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라는 설명이죠. 오,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17번지 외 두 필지 이렇게 가면 틀린다. 지금 이 말이에요. 3번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의 토지로 등록이 된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서 특정이 된다. 그리고 토지는 등록을 해야만 결정이 된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와 면적도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해서 확정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 지문이죠. 여러분 내 땅이 저 논두렁에서 이 논두렁까지가 내 땅이다. 이거를 사실상 경계랍니다. 근데 그 사실상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같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지적 공부상 경계에 의한다 라는 판례 아주 중요하죠. 맞고 5번 토지의 면적은 대장을 통해서 조사하고 실제 면적과 다른 경우에 이에 대한 실측을 하지 않았다면 대장상 면적대로 중개한다 라고 설명하였다. 정확하게 돌았죠. 자, 다시 청량까지 할 의무는 없다 라는 표현의 의미를 잘 새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 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설명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이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지문이 중요하죠. 자, 옳은 것 찾으세요. 시작. 해답을 안 보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자, 1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옳은 게 몇 번이죠? 3번. 답 찾기가 쉽지 않았을걸요? 자, 1번부터 물건의 변동이 있으면 자, 소유권이 변동됐다. 갑으로부터 을로 가는 것을 물건의 변동이라고 그러죠.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분석은 등기부 조사 확인만으로 충분하다. X.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등기되지 않는 권리들이 많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로만 확인이 충분하다. X. 2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의 일반적인 목적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하자 없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다. 비슷한 것 같이 보이시죠? 틀립니다. 하자 없는 부동산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페인트가 하나 벗겨졌거나 금이 좀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자 있는 부동산은 거래 못합니까? 아니죠. 페인트 새로 칠하면 되고 수선하면 되겠죠. 그래서 권리 분석의 목적은 하자 없는 부동산 하면 틀려요.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를 분석하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자 없는 사람도 없죠. 사람은 누구나 약간의 하자는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자 없는 사람이 없듯이 부동산도 하자 없는 부동산은 없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 중에 나 하자 없다 손 드시면 안 보여서 없죠. 그렇지만 하자 한 3개 발견해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재미로 하는 이야기죠. 자,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한다 하면 틀린다.
4번 개공사가 학교 법인의 토지 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의 처분 권한 유무만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법인, 즉 사립학교는 개인 재산이죠. 그러면 학교 법인은 사고 팔 수가 있는데 학교 법인들은 나라로부터 면세를 받았죠. 근데 자기 재산이라고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 뭐를 받아야 된다?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라는 거래 규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학교를 사고 팔 때는 교육부 장관에게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권한 유무만을 확인하면 틀리고 관할 교육청의 허가 이런 거 별도로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를 거래에 관련되는 규제라고 합니다. 5번 개공사가 법인 대표자의 처분 권한 유무를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했더라도 매도인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이 없다면 개공사의 성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있다는 것이 X죠.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런 걸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개공사는 법인에 대한 물건을 거래할 때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관리하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외의 사항까지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라는 뜻이죠. 원래 등기부가 공시효과잖아. 그죠? 그래서 물을 수 있다 하면 틀린다. 성관주의 의무로서 개공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자, 권리관계 관련되는 지문.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해답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실무에 관련되는 확인 설명이라는 큰 문제들을 하나 보셨고, 자 이제 이론이 연결되어 있고 이론 요약집이죠. 사실은 전체적인 요론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인도 법정 대리인, 즉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에 관련되는 게 있겠고, 임의 대리인은 예를 들어서 남편의 부동산을 부인이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라도 임의 대리로서 반드시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임의 대리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공유, 합유, 총유에 관련되는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 합유, 총유, 민법의 소유권에서 많이 들으셨죠? 지분을 처분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 공유는 알아서 처분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물은 당연히 동의받아야 돼. 그죠?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도 동의받아야 된다. 당연히 전체도 동의. 총유 물건,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건물이다. 또는 뭐 선상김씨 무슨 공파라는 종중재산이면 총유는 지분 자체를 처분할 수가 없다. 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체물을 처분할 때는 규약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서, 사원총회 결의서를 전체 동의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공유의 문제도 시험에서 비교적 잘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익혀주셔야 됩니다. 이론 가볍게 보시면서 자 3번 문제 중개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중개 과정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옳은 것 같이 갈까요? 1번 등기부상의 갑은 소유자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어른 후견인임을 확인하여 즉 미성년자와 체결을 하더라도 소유자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X. 여러분 미성년자 재산은 누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번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보다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X.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일어나면 그 중간에 있는 3자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등기법, 민법에서 많이 정리합니다. X. 3번 소유자의 미성년자이더라도 을의 친권자인 부모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동의를 하였다면 계약은 무효가 하였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X. 자, 부모, 친권자가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죠?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4번 방금 나옵니다. 남편인 병의 부동산을 처인 정이 매도하는 경우 정이 병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리권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민등록등본 때문에 틀리죠.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임의 대리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옳은 것 5번 들어오겠네요. 자,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는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있으므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해 있다. 환매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자, 갑이 을에게 집을 팝니다. 파는 것을 뭐라 그런다? 매매. 자,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팔지만 1년 뒤에 반드시 되사겠다. 그걸 환매라 하는데, 자, 이렇게 환매가 진행되어 있으면 을의 부동산을 갑이 사니까 만약에 을에게서 병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실제로 현장에서 환매는 일어나지 않죠. 집을 팔면 끝이지 1년 뒤에 반드시 내가 되사겠다 이런 건 없죠. 그래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한다라는 개념 잘 보시고, 환매 이런 것들은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를 하나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4번 내려갑니다. 자, 4번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합니다. 틀리는 것 찾으시오. 분묘기지권 아주 많이 던져라죠. 자, 틀리는 것 하나 찾습니다. 시작. 자, 분묘기지권도 한 문제 들어옵니다.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이론도 곧 이어지지만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틀리는 건 몇 번? 4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의 형태로 설치했다는 것은 허용된다. X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틀리는 거 4번. 나머지 맞나요? 1.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는 기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종손만이 주장하고 종손이 없으면 영고자도 가능하니까 항상 종손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2번은 거의 매회 나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평장이 되어 있거나 암장, 그죠?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하나 더 있죠. 가, 묘까지 기억하셔서 3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장, 암장, 가, 묘는 인정하지 않는다.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아주 중요하죠. 분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의 공지를 포함합니다. 왜? 여기에 사성이라는 여기에 비석도 있을 수 있고 상석의 상석도 있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니까 주의의 공지를 포함합니다. 5번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여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존속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수호 봉제사 하는 한 영구히 인정해준다. 뭐 100년만 인정해준다. 이런 지문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이 분묘기지권에 관련되는 문제 거의 뭐 상식적인 문제로서도 정리가 되고, 자, 그러면서 가볍게 또 이론도 짰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주체 정리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좀 잘 보신다면, 자,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 원칙인데 이때 시효 취득은 20년 동안 공연하고 평온하게 취득하는 것을 점유 취득 시효라 부르고, 이것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례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료에 대해서는 원래 시효 취득은 무상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바뀐 판례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작년 초반기에 바뀌었으니까 작년 문제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작년에 안 들어왔어요. 원래 특별히 좀 잘 봐주십니다. 분묘기준의 주체에서 아까 종손에게 주장되는 권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고, 지금 가장 잘 나오는 것들만 이론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요약집으로서 가볍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읽어주시고,
자, 이제 농지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농지법에 대한 내용도 원래 또 중요합니다. 이 관련되는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거 중요하죠.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된다. 자, 소유 상한제, 농지 청명에 면제되는 경우를 체크하시면서 자, 원래 수정된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지증의 주요 사항으로서 아까 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굉장히 센 놈이니까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처리기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처리해야 된다? 7일 내로 처리해야 되고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는 것은 며칠? 4일. 원래 요거 예상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은 14일 내로 발급하는데 자, 어떤 농지를 취득하는데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다. 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를 제한하는 지역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돼. 그것은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14일입니다. 날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바뀌었고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현업에 계시는 우리 졸업생들하고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아 이제 농지증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자, 농지법에 관련된 농지증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농지법 맞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공법에서도 그대로 공부하시죠. 사실은 그죠. 자, 문제 하나 볼까요? 5번 문제. 농지 거래를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 하나 찾아보셔야 되겠습니까? 자, 5번 옳은 것 찾으시오. 지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자, 농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답이 몇 번이죠? 2번 중요한 지문 들어왔죠. 자,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에 따라 농지를 낙찰을 받았더라도 농지증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 제출 못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럼 보증금이 날아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2번 지문 익히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틀리나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한다. X줄 아시겠습니까? 토지거래가 워낙 센 놈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은 받은 것으로 본다. 3번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됐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협의가 완료됐다니까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X. 농지로 쓰지 않겠다고 했잖아 지금 그죠? 농지증 발급받아야 한다. X. 3번 개공사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여러분 우리 28 지목에 임야가 있습니까? 있죠. 28 뭐 수림지, 자갈밭, 모래밭 이런 것들이 있죠.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된다면 농지로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X. 이따가 아니죠. 임야니까 형질 변경을 안 하면 그대로 임야지 농지로 취득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X. 자, 5번 개공사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발급한 농지증을 첨부하면 취득할 수 있다. 군수 때문에 X죠. 여러분 우리는 워낙 시, 군, 구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거의 공인중개사 공부에 군수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농지증은 누굽니까? 시, 구, 업, 면장에게 받습니다. 이런 개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해서 여러분 농지증에 관련되는 문제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농지증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농지법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농지법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6번 문제. 자, 2022년 5월 18일 개정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됐으니까 따끈따끈한 문제죠. 자, 농지증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틀리는 것. 자, 1분 동안 풉니다. 시작. 방금 했던 내용들을 확인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5월달 올해입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문제를 걸었고 당연히 여러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에서 틀리는 거 몇 번 다시 확인합시다. 4번. 자, 시구업 면장이 농취증 발급권자죠. 농취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4일이 아니고 얼마? 7일 내로죠. 신청인에게 농취증 발급을 신청하는데 이때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말이 들어가면 4일이죠. 더 중요한 것 농지위원회 심사는 며칠이었죠? 14일. 이런 것들을 연습했습니다. 자, 맞는 거 공부합시다. 자, 농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매매, 불법 임대차를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요건 농지에 대해서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입됐기 때문에 문제를 내고자 하는 겁니다. 2번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했다면 얼마? 6개월 내로 뭐 해야 된다? 농지에 대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런 게 도입이 되고 만약에 위반하면 과태료 사유 이런 게 연결이 되겠죠. 6개월 내로 해당 농지를 처분합니다. 3번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주말 체험용 농 목적을 불가하다. 그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취증 주말 체험 농장이 체결할 수 없다. 마지막 5번 모자 건강의 보호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는 뭐가 추가되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도 뭐 할 수 있다.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들어왔고 임신, 출산, 분만 경우에는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조문이 도입이 됐다는 가벼운 내용이었습니다. 지문에서 1, 2, 3, 4의 지문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법까지 보셨다면 이어지는 단은 부동산의 중개 활동입니다. 자, 약 15회 시험까지는 2년에 한 번 꼴 정도로 출제가 됐으니까 비교적 자주 나왔는데 15회 이후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회 이후로 출제가 안 됐으니까 원래가 얼마죠? 34회 시험이죠. 한 15년간 이상 안 나왔죠.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 나왔던 거 굳이 원래 나와야 될 이유도 크게 없죠. 그래서 중개활동 가볍게 보시고 자, 넘어가 보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인데 또 비교적 중요합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고 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단원인데 여기서 문제를 5, 6개 정도를 엮었는데 여러분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 수업 시간에 확인 설명서 1번이 주거용이죠. 확인 설명서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이라는 4가지 양식이 있고 이 4가지 양식의 작성 방법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했었죠. 자, 그런데 행여 지금까지도 아직 못 보셨다면 지금 있는 문제들만이라도 확인하시면 돼요. 이 문제들이 그 작성 요령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푸시고 푸른 것에 대해서 답이 1번입니다. 5번입니다. 그러면 그거 5번만 보는 게 아니고 확인 설명서 1번 문제가 나오면 1번 펴놓고 1번이 그래서 맞네. 5번이 그래서 틀렸네. 꼭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는데 이 문제 전부 다 합해야 10분만 소요되면 됩니다. 10분만 하면 재미도 있잖아요.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 맞다. 그래 맞네. 틀렸네. 틀렸네. 이렇게 딱 해서 10분 연구하면 무조건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답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확인할 것. 자, 일단 1번 문제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찾으시오. 시작. 중요 문제죠. 자, 옳지 않는 건 몇 번? 5번입니다. 틀린 것.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르면 실제 지목만 기재해야 됩니까? 2개를 같이 적으라 그랬습니까? 병기하여야 한다. 확인 설명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틀린 것 5번 정리하셨으면 1, 2, 3, 4 맞는 걸 확인하는데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토지의 건폐율의 상한과 용적률의 상한은 무엇에 따른다? 시군 조례에 따른다. 이런 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하면 틀립니다. 자, 옳지 않는 건 몇 번? 5번. 그리고 양식 갖다 놓고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 같은 문제들이 연결됩니다. 자, 2번. 역시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입니다.
옳은 것 찾으시오. 자, 가볍게 한 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 아니면 특별히 잘 읽을 시간도 없죠. 자, 옳은 건 몇 번이죠?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1km 이내의 비선호 시설의 유무도 확인하는데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 1km도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500m 이내 하면 틀려요. 비선호 시설은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있음 없음을 1km 이내 걸 확인하는데 여러분 서울 시내에 있는 화장장 다 확인하는 건 무리죠. 내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것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하시고 자 1, 2, 4, 5 틀린 지문에서 왜 틀렸다도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걸 빠르게 진행해 주는 이유는 작성 요령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으니까 틀렸다를 눈으로 딱딱딱딱 보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무리 특강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3번 문제 역시 확인 설명서 작성입니다. 자, 틀리는 것 찾으시오. 3번에서 틀리는 것. 자, 체크했습니까? 틀리는 것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4번 중개대상물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한다. X입니다. 뭐라고 배웠었습니까?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죠. 자, 틀린 것 4번 정리하시고 다 맞는 것으로서 몇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 건폐율과 용적률에 상하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시, 군, 조례 이런 것들이 지문이 중요하죠. 자, 읽으시면서 양식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연결됩니다. 자, 이제 4번 내려갑시다. 자, 4번. 4번 문제 별표입니다. 자, 일단 4번 문제는 별표하시고 확인 설명서에 관련되는 내용 아주 양은 좀 길지만 당연히 여러분 틀린 것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틀린 것 찾으시오. 원래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틀리는 거 몇 번? 5번. 자,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었죠. 당사자 일방에게 교부합니까? 쌍방에게 교부합니까? 쌍방에게 교부하고 개공사는 3년간 뭐 해야 된다?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소리죠. 자, 가볍게 5번은 틀렸고 1, 2, 3, 4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읽게 했습니다. 5번의 답은 가벼웠죠. 틀리는 것 정리해 보시고 자, 역시 확인 설명서 양식하고 계속 비춰보라 그랬죠. 5번 문제도 확인 설명서 2에 대해서 묻습니다.
확인 설명서 2는 비주거용 건축물입니다. 비주거용이 뭐죠? 예를 들면 공장, 상가, 빌딩 이런 거겠죠. 여기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 자, 제목을 딱 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는 건 주택은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개념을 좀 안 잡으시면요. 아, 이게 이 5가지가 뭐 여기서 해당되는 게 아닌 게 뭘까? 만약에 표를 보고 찾는다 해도 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제목 잘 보셔야 돼요.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주택거래, 주택은 1번에 적는다니까요. 확인 설명서 1번에 관련되는 내용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5번도 개념을 잡아보는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적어라 하면 틀린다 해서 정리해보고. 자, 역시 이어지는 내용. 자, 6번 문제 또 합시다. 2021년 12월 말, 작년 말에 여러분 개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문제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양식을 공부하셔야 되죠. 틀리는 것 찾으세요. 확인 설명서 양식 혼자서 공부하기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서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틀리는 건 몇 번? 틀리는 것 4번 들어갑니다. 자, 확인 설명서 3번 서식에는 3번 서식이 뭐죠? 토지잖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소유자 납세 의무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종부세는 어디에만 해당된다? 주택과 주택 외인 건물에만 해당되지 토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3번에 종합부동산세 적는다면 틀린다고. 그죠? 자, 정리가 됐죠. 그리고 5번 확인 설명서 서식의 벽면과 바닥면의 상태라는 게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정도도 익혀주시는 문제. 자, 대략 6개 정도인데 역시 전달했지만 답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확인선 펴놓고 한 번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이면 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죠. 합격되는 분들 거의 60점에서 몇 개 더 맞아서 합격입니다. 떨어지신 분들 60점에서 몇 개가 틀려가지고 1, 2점이 틀려가지고 불합격입니다. 그죠? 한 문제의 좌우가 당락이 좌우되니까 반드시 하나를 맞출 수 있다는 건 큰 의미잖아. 그죠? 확인 설명서 정리해 주실 것.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가 작성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출발했고 문제는 가볍습니다. 자, 이 계약 체결은 민법적인 소관이 연결되는데 한 문제 정도 예상하고 또 출제가 되면 크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경우사 뭐 해야 되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자, 갑시다. 3번인데 등기사항 증명서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누구와 하고 해야 된다? 등기상 소유자 X예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실제 소유자는 김갑동인데 저 아파트는 이열순으로 돼 있더라. 내 거지만 이열순 이름으로 등기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르면 누구와 해야 된다? 실제 소유자와 계약합니다. 기본. 자, 틀린 게 돌아서니까 인지대, 청량비용, 계약서 비용 등을 매매비용이라고 보고 계약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5. 면적이 부족하여 감액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계약서에 단위 면적당 금액, 제곱미터당 금액을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다가 적기를 이를 수량 거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 한 박스를 샀는데 사과가 3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가 3개 없으면 그냥 먹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데 사과 3개가 없으면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그런데 갈로 열고 한 개당 500원이라고 적어주면 3개 값을 청구하기가 좋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거래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5. 4번 건물의 경우에 하자담보에 관해서 거래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장차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를 뭐라고 부른다? 법정 책임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하자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정 책임으로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 5. 법정 책임이니까. 5번 계약금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았답니다. 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특약을 하지 않으면 뭘로 본다? 해약금으로 본다. 그래서 계약 금액만큼 해약한 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니까 매수자가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나는 1,000만 원만 포기하면 된다. 그럼 받은 사람은 1,000만 원에 자기 1,000만 원에다가 자기 것을 붙여서 2,000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약 금액만큼만 손해를 보죠. 금액 손해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계약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액을 해약금이라고 봅니다. 이게 계약금의 가장 큰 성질이죠. 해약금이. 그죠? 자, 계약 체결에 관련되는 내용 가볍게 보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날은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검인을 합니다. 자, 검인은 왜 받습니까? 검인은 등기할 때 검인을 받는데, 자, 지금은 이제 검인의 중요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가 하면, 등기를 하려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검인 받으러 갈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등기를 해주니까.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검인은 가벼우니까 옳은 것 답은 3번으로 정리하시고 문제를 가볍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안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검인은 지금 중요성은 떨어졌다.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실권리자 명의 등기는 비교적 중요하죠. 자, 검인을 받고 등기를 하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명의 신탁에 관련되는 내용은 중요하다. 그죠? 자, 1번 문제 가볍게 갑시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답이 4번인데 시험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어지는 문제도 같은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자, 매도인 A가 신탁자 B와 수탁자 C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모르고를 들어오거나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무조건 계약은 유효다. 이게 답이에요. 계약은 유효. 모르고 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C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면 이전 등기는 무효하면 틀려요. 이것만 유일하게 유효예요.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자, 틀린 게 4번으로 놓았으니까 나머지 지문은 다 맞죠? 그대로 익히 놓으셔야 돼요. 자, 5번이 빠졌으니까 5번을 보셔야 되겠네. 자, 5번도 맞겠죠? 종중부동산을 일단 종중에 동그라미 합니다. 종중부동산을 종중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 동그라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하나 더 있죠? 종교단체 명의.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다.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서 기억할 것 세 가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명의를 타인의 명의로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굳이 중요하다면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그러니까 세금을 빼먹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2번. 자, 사례 문제로 돌았고, 이 계약명의 신탁에 관해서는 어쩌면 가장 이제 넓게 들어오는 거죠. 자, 2번 명의 신탁에 대한 계약명의 신탁은 여러분이 하나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2번. 옳은 것 찾으시오. 자, 2번 지문 문제는 명의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문제의 개념을 꼭 이해해 주시고 같이 가볼까요?
자, 맡기는 자, 신탁자 갑과 받는 자, 수탁자를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 맡기는 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 나오잖아. 자금을 지원하고가 나오거나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파는 사람 병인데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모르는 하면 여러분들은 이건 뭐다? 계약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죠. 자, 체결하고 이때 정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을 때 옳은 것은 자,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명의신탁 약정은 약속은 무조건 무효라니까요. 을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아까 모르는 하면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틀리냐를 볼까요?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고 3자와의 매매는 유효하고 이때 3자인 정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3자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3번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맡긴 자 자금주죠.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정 제3자에게는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4번 이때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이제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전부 횡령죄는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를 팔았으니까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5번 갑은 3년 징역 1억 원 벌금에 처한다. 3일이 아니고 명의신탁자죠. 이 명의신탁자 갑은 5년 징역 2억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신탁자는 5이 호박, 수박 기억하라고 그랬죠. 5이를 찾아야 여러분 수탁자는 얼마? 3년 징역 1억 원 벌금을 찾아가는데 이 숫자를 반대로 돌리면 비슷비슷한 게 어리어리해진다니까 그죠. 그래서 신탁자 5년 징역 2억 원 벌금 5이니까 5이 호박, 수박 이렇게 해서 익혀라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밑에 명의신탁에 관련되는 이론도 잘 정리했습니다. 자, 추가되는 이론 잘 보시고 제외되는 대상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이제 마무리 시간이 남았네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준비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